레이싱 경기를 지금 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세요? 엔진 소리가 뒤에서부터 윙 이렇게 갈 때마다 내 심장에 막 박동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평균 시속이 30km, 최고 시속이 400km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속도인데요. Average speed is 300 km per hour and highest speed is 400 km per hour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F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 F1을 하는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185회까지 뛰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가지고서 이제 그 조종석에 앉아서 막 이제 레이싱을 하는 거죠. 이 내용, 자동차 속도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하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경주 선수는요. 흥분과 긴장감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경주 자체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니까 심장도 빨리 뛰고 꼭 내가 승리를 해야겠다라는 그 열망이 더 생기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속도는 비행기 활주로를 이륙하는 것과 같다라는 첫 번째 문장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속도는 비행기와 같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대충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영어로서도. 그래서 자동차 속도는 같다. 비행기와 요 정도로 되는 거겠죠. 자동차 속도는 같다. 비행기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연습하던 비교급 나왔네요. 시작! The speed of a car is equal to that of a plane. One more time. The speed of a car is equal to that of a plan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속도, 누구의 속도? of a car, 자동차의 속도는 누구와 같다고요? equal to, 뭐뭐와 같다. plane의 속도와 비행기의 속도와 같다라고 해서 that of로 우리가 누구누구의 소유격을 완성시켜 준 거죠. 요거 우리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the speed of a car is equal to the speed of a plane인데 speed라는 단어가 계속 중복되니 그 speed라는 단어를 생략시켜주고 대신에 that of라고 우리가 정리해둔 그런 파트입니다. 문법 시간에 우리 문법 시간은 아니고 우리 지난번 문장할 때 한번 학습한 적이 있으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면 좋았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거죠. 활주로를 이륙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표현 하나 알아보고 갈게요. The speed of a car is equal to that of a plane 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활주로를 이륙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선 먼저 활주로는 영어로 runway라고 합니다. 활주로는 영어로 runwa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륙하다라는 의미는요. take off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 타면은 거기 비행기 있는 승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We are about to take off. The plane is about to take off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이륙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활주로가 또 특이하게 runway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runway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죠. 그 모델들이 워킹하는 runway도 똑같이 runway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runway라는 단어와 take off라는 단어 드렸습니다. 자, 노란 색깔 부분 잘 이해하면서 다시 읽어봐요. 시작! The speed of a car is equal to a plane taking off from a runway. One more time. The speed of a car is equal to a plane taking off from a runwa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taking off부터 runway까지는 분사구로 사용이 됐네요. 누구에 대한 분사구? 이 plane을 수식해주기 위해서 나온 분사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우리 이해했으니까 넘어가고 노란 색깔 부분. plane이 능동적으로 내가 이륙하는 거죠. 그래서 ing를 사용을 했고요. taking off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륙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부터? runway에서부터 이륙하듯 plane이 가는 것과 자동차의 스피드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는요. 바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입니다. 이 내용 저희가 함께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흥분과 긴장감은 경주 선수가 열망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승리를 열망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같이 먼저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The excitement and tension make a racer be emulous of victory. 한 번 더. The excitement and tension make a racer be emulous of victory 라고 나와 있습니다. emulous는 무언가 열망하는, 갈망하는, 시샘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여기에서는 열망하는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excitement, 흥분, 어디에 대한 흥분? 긴장도 되고 흥분도 되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자동차 경주에 임하는 선수가 굉장히 이 승리에 더욱더 열망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은 여기가 뜨거운 경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 이런 느낌을 받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경주 선수가 조종석에 앉아 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아서 더 motivates him. 굉장히 훨씬 더 많이 그 선수가 승리에 향해 갈 수 있게끔 motivate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단어 하나만 또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경주 선수가 앉아있을 때 어디에? 조종석에 앉아있을 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에서도 확인했듯이 우리 조종석은 영어로 cockpi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조종석은 cockpit이라고 나와 있어요. 발음 유의하세요. cockpit 이라고 우리가 발음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조종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비행기에서도 이런 조종석을 의미할 때 cockpit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자동차, 특히나 경주용 자동차의 조종석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cockpit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아있을 때 sitting in the 조종석, cockpit에 앉아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흥분과 긴장감 자체가 경주 선수가 열망하게끔 만든다고 하죠. 승리를 열망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When a racer is sitting in a cockpit, the excitement and tension make a racer be emulous of victory. One more time. When a racer is sitting in a cockpit, the excitement and tension make a racer be emulous of victor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 조금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었겠지만 두 문장 함께 영작했습니다. 같이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천천히 하나씩 읽어봐요.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The speed of a car is equal to a plane taking off from a runway. When a racer is sitting in a cockpit, the excitement and tension make a racer be emulous of victory. 한 번 더. The speed of a car is equal to a plane taking off from a runway. When a racer is sitting in a cockpit, the excitement and tension make a racer be emulous of victor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the speed up to 400 km per hour, right? 400km 시속을 가진 그 최고의 속도죠. 그 경주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요,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기까지의 그 taking off speed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경주하는 the racers는요, 굉장히 흥분하고 excitement하고 그리고 어떻다고요? tension, 긴장도 많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주는요, 거의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봤을 때 운전하는 게 뭐 하기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요. 그 자칫 잘못해서 불이 날 상황을 대비해서 그 불을 안 날 수 있게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앉아서 레이싱 하면요.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덥대요. 그래서 레이싱을 딱 끝나고 나오는 선수들을 딱 보면은 진짜 땀에 흠뻑 젖어 있어요. 너무 덥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예민하게 막 기어도 움직이고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주행을 신경 써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코너도 잘 조절해서 돌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닌 거죠. 이 내용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The racing goes on for an hour and a half. The racing goes on for an hour and a half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레이싱은 지속되는데요. 언제 동안 계속되냐면요. 1시간 반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이런 레이스에서도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하나의 일, 하나의 사건, 최고의 레이서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 my head. So you'd be wise to doubt every word I ever said. 'Cause I just woke to eat some chocolate and go straight back. I'll go straight back to bed. Where's my head? Where's my head? Where's my head? Where's my head? Okay, now let's look into one incident. 하나의 그 인시덴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F1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 레이서였는데 1등을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F1 레이싱에서 7차례 정도 승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태자라고 이름을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요 내용 영어로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One of the drivers was going in the first place in the race. One of the drivers was going in the first place in the rac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전자들 중에 한 명, 당연하죠. 많은 운전자들 중에 한 명만이 1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One was going in the first place. 1등을 막 하고 있었어요. 경주에서 1등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은요. 5초 이상 앞서고 있었대요. 여기서 레이싱에서 5초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이게 막 초반 몇 배 단위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5초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중도에 탈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탈락하고 나서 자리를 내준 그 선수가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이 경주 이후에 나중에 또 이제 F1의 황태자로서 군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내용 저희가 같이 먼저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5초 이상 앞선 상황이었고요. 차 안 엔진에서 갑자기 연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는 경기를 지속할 수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영어로 바꿔보도록 해요. 그는 5초 이상 앞서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He 앞서 있었다. 자, 여기에서 어디 경기에 앞서다, 경기에 앞서다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Take the lead in the race. Take the lead in the race. 경기에서 앞서다라는 표현입니다. Take the lead in the rac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우리가 보는 거는요, 그는 앞서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냥 take라고 쓰지 않고요, was taking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과거에 앞서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디에서 앞서고 있었다고요? 경기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5초 이상 앞서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봐요. 특히나 이 앞서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여러분 통째로 외워두세요. 지금 같이 많이 반복하면서 외워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He was taking the lead in the race by 5 seconds. He was taking the lead in the race by 5 second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등으로 가다라는 표현이 함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Taking the lead. lead는 누군가를 이렇게 이끄는 거잖아요.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있었던 거죠. 5초나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엔진에서 갑자기 연기가 났대요. 갑자기.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연기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큰 소리로 먼저 읽어봐요. 시작! Suddenly, however, smoke was coming out from his car engine. Suddenly, however, smoke was coming out from his car engin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뭐 however, suddenly 이렇게 이야기 되고 suddenly 하고 however 이렇게 좀 뭔가 극적인 변화를 주고 싶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Smoke, 연기가 was coming out from,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From his car engine, 그의 자동차 엔진에서부터 연기가 나오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what choice can he make? 그가 만들 수 있었던
초이스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경기를 포기하는 거였죠. 안타깝게도 그는 마칠 수 없었다. 경기를 he had to give up on his game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unfortunately로 표현을 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unfortunately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He could not finish the race. 그는 마칠 수 없었다. 경기를 마칠 수 없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Unfortunately, he could not finish the race. Unfortunately, he could not finish the rac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이 대체 표현을 다른 걸 쓰고 싶으면은 이 의미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은 Unfortunately, he had to give up on his game 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고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요거를 번역시키셔도 똑같이 경기를 마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했듯이 영어에는 딱딱딱 규칙은 문법 쓸 때만 정해져 있는 거지 표현에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선호하는 표현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문장 함께 영작했었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읽는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He was taking the lead in the race by 5 seconds. Suddenly, however, smoke was coming out from his car engine. Unfortunately, he could not finish the race. One more time. He was taking the lead in the race by 5 seconds. Suddenly, however, smoke was coming out from his car engine. Unfortunately, he could not finish the race. 여러분들 스스로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문장들은 여러분이 만들었으니까 읽으실 때에도 조금 수월하게 읽으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읽을 때 중간에 놓친 필기는 같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완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필기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Everybody wondered.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What happened? 어떤 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당연히 많은 리포터가 이렇게 붙었겠죠, 그한테. 사람들은 너무 궁금했어요. 그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People wondered what he would say about the situation. They were just dumbfounded at the race. 한 번 더. People wondered what he would say about the situation. They were just dumbfounded at the rac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표현 우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dumbfounded, dumbfounded, dumbfounded. 바로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여기까지가 dumb, 바로 stupid 이라는 거죠. 내가 너무 놀라서 you got dumbed 된 거죠. dumbed 된 걸 누가 찾은 거예요. 그 의미가 두 개 같이 함께 붙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dumbfounded, 너무 놀라서 내가 놀라서 있는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린 거죠. 바보가 돼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를 잘 보면 여기 덤같이 있고 founded, 덤으로 찾아졌다. 너무 놀라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자,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What he would say,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 어디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말이 안 나왔던 거죠. 이 경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What did he say? 레이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 경기의 결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던 그 우승자가 중간에 경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 경기 이후에는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그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경기에 대한 소감을 물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의 짧은 경기 소감. A word after the game. A word after the game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도대체 어떤 경기를 치렀고 어떠한 짧은 소감을 이야기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경기가 다 끝나고 이런 짧은 소감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색이 뒤에 딱 나오죠? 왠지 F1 레이싱을 딱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색이 나오는데요. 바로 지는 것도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하엘 슈마허로 F1을요. 자그마치 7회나 우승했던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정말 역대적인 그런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이 경기가 2006년에 있었던 경기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미하엘 슈마허라는 그 선수가 경기에서 중도 포기하고 엔진의 결함 때문에 중간에 경기를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우승했던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샛별이 되어서 또 이제 F1에 집중받고 조명받는 스타가 됐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도전 정신도 투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F1이라는 경기 선수로서 자기가 은퇴를 선언하고요. 스키 선수로서도 어느 정도 활동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다가 사고로서 의식불명, 혼수 상태로서 6개월 동안 지속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깨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 이야기 잘 알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경기 끝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Losing is a part of life. Losing is a part of lif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은 아마 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 특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응원을 받는 스포츠 선수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사람들은요.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한 분야의 최고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은요. 정말 남모르게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그 자리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Losing is a part of life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1등 그 큰 레이싱에서 first class잖아요. 거의 highest class라고 이야기했잖아요. single auto 레이싱의 highest class라고 할 수 있는 그 레이싱에서 1등을 무려 7번을 했던 사람이라면 정말 남모른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사람 이야기하죠. 인생에서 지는 것도 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매번 꼭 내가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1등을 가끔씩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못 이룬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걸 실패했다라고 규정하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강연 중에서도 실패를 하는 거 괜찮대요. 시도하고 실패하는 건 괜찮지만 정말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 이후에도 많은 도전을 했고요. 도전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지 그 레이싱에서 져서 은퇴를 했다고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사람의 그런 스피릿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마지막 순서 남아있어요.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It's time for today's pop quiz.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What is the most famous car racing sport in the world? 한 번 더. What is the most famous car racing sport in the world?가 바로 문제입니다. 정답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약자를 써도 괜찮고 풀어서 써도 괜찮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정답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약속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See you later. Bye bye.